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늘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받아서 67%란 지지율을 받았는데 지지율을 이념 성향별로 분석을 좀 해보니까 본인을 진보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92%가 지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전통적 지지층은 대다수가 민주당에 당연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도라고 본인을 밝힌 분들의 73%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고요. 본인을 심지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분들 중에서도 37%가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그 중도와 보수에 속한 분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부분들은 새롭게 조망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은가 수치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지금. 네. 아, 그렇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미 포괄적 대중정당이 됐고 특히 대선 치르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더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 바람직한 또는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이거를 아마 민주당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민주당의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구성원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현상을 지금 처음 겪는 것일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출해야 되느냐. 그리고 꼭 당내 갈등 사안이 아니더라도 정책 사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의견들이 분출이 될 그럴 수 텐데 있죠. 이 네. 갈등 관리를 뭐 갈등 관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 공론화 절차를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과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해왔던 일이지만 또 현재 국면에서는 또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새롭게 받아든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과제를 나가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 지도부든 아니면 당 지도부를 비판하셨던 분들이든 그런 시행착오 과정에서 일정 정도는 누구나 지금 어느 정도의 뭐랄까 책임을 지금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뭐 조국 대표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유 이재명이라는 현상이나 아니면은 유 이재명을 구성하시는 또 지지자분들 뭐 이런 현상이나 사람들 지지세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 이재명이라는 현상과 용어를 혹시라도 이거를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진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특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느끼기에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합당 논의는 자기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정청래 대표가 네. 불렀을 뿐인데. 그렇죠. 네. 합당 논의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심지어 색깔론 공격까지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게 혹시라도 나를 향한 부당한 공격들이 혹시라도 유 이재명을 오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오용된 유 이재명에 의해서 공격받지는 않을까? 이런 현실적인 부작용의 우려를 표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평론가님의 책을 읽다가 우리 평론가님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범주에 속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코끼리를 삼킨 사문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정치 공동체 중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공통 내용을 제시하고 선벌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삶을 억압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다름이나 차이 같은 것들을 배척하는 형태의 정치로 나타날 것들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런 범주의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고 계신 제 분석은 맞습니까? 네, 그런 거 맞고요. 그걸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아까 뉴 이재명 그런 이런 현상을 이제 분석하시면서 퍼센테이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전통 새로 들어온 분 이제 그 층이 보수 중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92%가 이걸 여전히 압도적인 거죠. 네. 제시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92%의 지지가 민주당의 지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건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고 생각하고 이 92%가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 이재명 그 대표 이전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는 국민들한테 그 신뢰를 잃고 심판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검열하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정권을 만들지도 못하고 괴물을 만들었잖아요. 이 계엄 세력을 만들어내는데 제일 책임 있는 세력이고 그때는 우리가 정보가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는 데에서 사실 제일 칼 꽂은 게 많은 게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어디다 대고 검찰 개혁한다고 삿대질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대통령에 대한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네. 무고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부의 검찰에서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인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승인이건 아니면 조국 그 대표가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이런 거 했었을 때였으니까 그것에 의해서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정부가 들어선 게 아니라 조기 대선으로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가? 계엄이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네. 이 문재인 정부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도 없고 그 정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정말 뻔뻔스럽게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국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이런 리더가 없었다면은 민주당의 지지가 지금 40%나 될까?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제 채널에서는 네. 그 새로운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다른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시대가 다시 거꾸로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실패는 여러 정부 중에 하나의 실패가 아니고 다시 어떤 계엄 시대와 비슷한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네. 돌아가는 세력의 복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 어게인과 문 어게인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이런 정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반성도 없이 다시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이제 뭔가 자기 지분 정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가 여기 족보의 주인이다 이런 식의 무슨 세도 정치 같은 걸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과연 이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에 이재명 정부는 있었지만 집권 여당은 있었는가? 집권 여당은 있었는가? 네, 여당이 없는 집권 여당이라는 게 여당 앞에 집권이 붙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을 도우라고 있는 것이 집권 여당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걸 서포트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회방노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게 되면서 국민적 어떤 집결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두게 되면은 같은 당이라고 뚜껑을 쓰고 있지만 저기에 의해 가지고 이 정부가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대한 위기 의식도 같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잘하기 때문에 지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옛날에 우리 뭐 노무현은 우리가 지켜야지 뭐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마음의 어떤 결사 같은 네네. 것들이 마음의 알고리즘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현상이 이런 결집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당내에서 있는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것 저는 되게 심플한 게 당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그냥 발목 잡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 예. 국정 운영에. 예, 네. 그들만 마음을 고쳐먹고 대통령을 지지하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명령은 되게 분명하다고 봐요. 시대 정신은. 헌법이 무너지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헌법 체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튼튼하게 해서 이 국가를 지속 가능한 국가로 가게끔 어떻게 시스템 할 것이냐 그거를 잘 지금 다독여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이 등장했으니까 근데 엄청난 국민들도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도와라. 딱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짓을 다 민주당이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한 현상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럼 좋아할 일인데 이것을 불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뚜껑만 같은 당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저는 원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조금 네.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 사실관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리더십이나 조국 당시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이제 수사를 승인하거나 유도했다. 요거는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네, 예. 네. 요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이 독단적으로 또는 정치적 표적 거기서 수사의 사실이 의도로 아니고 사실은 해석의 문제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수사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리더십이나 조국 대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수사를 받죠. 문제 없는 사람은 수사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 잇따라 무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무죄가 나와요. 뭐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예, 무죄가 나오고 네.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굉장히 미진하게 했던 점이나 이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엄청나게 크지만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는 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리더십이 이재명 대통령 수사를 촉발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관계로 해석에 따져볼 이제 때. 여지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둘 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그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네. 문제예요, 그거는.
예. 근데 그게 그 해석이 이제 틀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아까도 틀리고 안 말씀드렸지만은 틀리고는 문재인 여기 정부 계시는- 사람들도 수사를 받아서 지금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문재인 평론가님이 정부가 예.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저의 퍼스펙티브가 있는 거고 그건 평론가님의 퍼스펙티브가 있는 건데 네. 이 일련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예요. 시민들이. 네, 아니 어쨌든 제가 네. 두 분의 사이에서 제가 네. 공통분모나 새로운 관점을 좀 찾았다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은 저만 해도 민주당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뉴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뉴 이재명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 그건 어떤 거냐? 한때는 문재인 정부의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국정 운영 상황들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창궐을 보고 그런 것들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떠났다가 다시 이재명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사람들도 뉴 이재명이라는 개념 범주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처음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렇게 좀 봐도 되는 겁니까? 보시기에? 네. 당연한 말씀 네. 같아요.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현상은 어떤 계파가 뭐를 이렇게 구성을 하거나 조직을 결성한 문제가 아니고 이 언어 자체가 사실은 신문사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의 문제를 권력 투쟁의 문제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이거는. 어떤 지점으로 또 비평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현상이 좀 출발된 것이 저쪽에서 출발했는데 이걸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근데 그걸 그렇게 네. 보느냐는 거야. 왜? 누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보느냐.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예,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스피커인가 보란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하고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스피커에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는 것도 워낙 활성화가 돼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판단 준 거를 유튜브에서 얻다 보니까 이번 일이 굉장히 쟁점화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스피커들이 공격받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히나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계엄 기간에도 각종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을 위무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양론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 문제에 약간 참전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강력한 반발에 시달렸거든요. 그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유시민 작가도 이제 평론가가 되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어떤 의견을 특히 이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으셨을 때 다양한 의견이 또 비판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시민 작가를 좋아했던 분들 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는 게 이제 주목을 네. 받는 것 같고 유시민 작가가 뭐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벌어졌던 갈등에 대해서 말을 아끼다가 결정적으로 말 한마디를 강하게 개입을 하면서 이제 비판을 받기 맞아요. 시작한 게 바로 네. 공치모예요. 예, 이제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 모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비판 발언을 하셨다가 강하게 또 이제 반박을 당하고 계신 건데 아니 그 사실 강하게 반박을 당한 거는 그 모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의견을 네. 통합에 관련된 네, 의견 그 얘기를 때문에 하시다가 검색을 받으신 그런 거죠. 부분도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예. 특히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은 거는 공치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워딩이 셌기 때문에 셌죠. 이런 예. 거 왜 만드냐. 예. 예.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 자체가 자연스럽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걸 그렇게 갈등 사안으로 본 사람이 없는데 별로 그동안 이게 갑자기 왜 갈등 사안이 됐지? 누가 저렇게 갈등 사안을 만드는 거야? 라고 봤을 때도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유시민 작가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언급을 하게 된 공치모가 뭐냐라고 보면은 과연 이 공치모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이재명 현상이냐? 이렇게 또 이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워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사실 공소 취소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정치적 표적 수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미 오랫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게 의원 모임으로 공소 취소나 국정조사를 이끌 수는 없는 것이고 원래 이제 당내에서 또는 원내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워서 뭔가 정청래 대표 견제 또는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갈등을 조금 더 키워보려는 목적에서 일종의 사모임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게 우려 있었습니까? 속에서 그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는데요. 아, 저는 거기 전혀 동의를 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동의는 안 할 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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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네. 동의는 안 할 수는 있지만 왜냐면은 계속해서 음. 당내 갈등 국면에서 이제 당 지도부와 어떻게 보면 경쟁 논리를 구사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주도한 모임이다 보니까 네. 그런 우려에 또는 지적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유의제명이라는 용어가 혹시라도 그런 사모임 목적으로 공취모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지지세를 얻기 위해서 혹시라도 유의제명 또는 일부의 이 지지층들의 마음을 좀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재명 그 시대라는 것이 뭔가 역사의 그런 단절과 크랙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위에서 이제 사고를 좀 해보는 건데 이재명 전에는 그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유튜버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 주로 지칭한다고 한다면은 네. 스피커의 역할이라는 게 과거에는 입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오늘날의 비판받는 스피커들을 보니까 귀를 잘 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너무 적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 이제 평론가님도 동의하실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독재 정권하고 맞서 싸우다가 보니까 거대 악이 앞에 있는 거야 너무 뚜렷한.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편에 있는 우리 진영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저항 권력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저항 권력이 아니다. 그럼요. 네. 97년도 지금 대선이 끝난 지가 지금 몇 번입니까? 그렇죠. 네. 정권을 4번 잡은 것이고 사회의 수권 세력이에요. 그러면 수권 세력이면 수권 세력다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어떤 정치를 이제 운영하고 정당도 여당답게 운영하고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그렇고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내가 어떤 특정 진영을 옹호할 수 있지만 네. 대통령 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의무가 있다고 아울러서 얘기하잖아요. 가야죠. 네. 그러니까 모든 진영이라고 하는 걸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여당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나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그 아주 강력한 그 전체주의 이 어떤 그 진영 그런 수구 세력과의 싸움 속에서 자기 어떤 정체성을 만들려 가다 보니까 그 관성이 여전히 있는 거야. 강력하게 본인이 말하는. 네. 네. 그래서 수권 세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미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노무현, 김대중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20년, 30년인데 예? 지금 그때 태어났던 애들이 지금 30대예요 이제. 근데 똑같은 형태의 멘탈과 컬처를 가지고 있는 거야. 투쟁 그리고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하고 반대편에 있었던 것들을 과거의 악마라고 하는 거는 독재 정권들이 했던 것인데 이런 어떤 싸움을 하면서 컬처가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하게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어쨌든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뭉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 좀 지났어요. 형식적 민주주의가 어떤 완결된 사회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진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안에서도 다양한 퍼스펙티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이재명 대통령, 저도 이제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통령이 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현대 정치에서 네. 대통령하고 정당이라는 건 다 그냥 국민의 에이전트거든요. 그냥 5년 동안 맡고놓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공복이다. 대통령이 위에 있지 않고 옆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을 모두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관점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부분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심점으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스펙트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뭉개고 또 과거에는 이런 어떤 그 독재 정권과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 안에서는 우리 진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안에 내부는 사실 민주화되지 못한 그런 컬처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것을 그냥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근데 옛날에는 이걸 운동권들이 또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시대 이제 끝났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의 어떤 투표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 내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컬처가 모두 다 말하게 하라. 그리고 다양한 어떤 관점들을 드러나게 하라. 제가 인문학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어떤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강력한 관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1000개의 관점을 만들려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관점을 만들고 토론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입틀막 그냥 갈라치기. 윤석열은 네. 입틀막이지만 이쪽에서는 갈라치기인데 저같이 이런 비평가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패러다임. 예. 그래서 이런 스피커의 문제가 과거에서는 그게 통했지만 야 지금 이런 시대에도 계속 니네 지금 똑같은 형태 이런 후진적인 컬처를 지금 하고 있으면 니네 민주주의 맞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도구 중에 하나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는 옛날에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던 걸 가져와서 이제 네.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후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좀 예를 들면 이현주 의원 같은 그런 거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귀순자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네? 아니 우리가 무슨 586, 686 무슨 뭐 이해찬 영입했습니까? 그분이 정치적 행로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왔다 갔다 했죠, 솔직히. 예,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저는 그분의 어떤 생각이 또 있었다고 봐요. 그 관점은 그 관점대로 존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다 알고서 대통령이 영입했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민주주의에 엄청난 뭐 투사를 영입한 게 아니라 그렇죠. 중도 확장의 측면에서 영입한 거예요. 상대 당에서 데려온 거죠. 그럼요. 예.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지금 무슨 김상우, 김용남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뼈도 못 추리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진영에서도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또 그렇게 과거를 소환하려고 하면 김문수 같은 사람이 과거에 엄청나게 노동운동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면 과거를 숭상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니까 왕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후진 거예요.